건설회사 대표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천억 원짜리 정부공사, 이걸 따내대고 정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최고의 기술진, 완벽한 서류, 가격까지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이유 때문에 아예 입찰 자격조차 얻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바로 안전이라면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다료가 바로 이 안전이라는 두 글자가 한국의 공공공사 입찰 시장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달청이 내놓은 살아온 기준에 대한 기사인데, 와, 그 내용이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겁니다. 이 제도가 왜 그냥 벌점점 주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의 퇴출 카드라고까지 불리는지,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겐 각각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완벽해 보이는 설계도에 숨어있는 의외의 허점은 또 무엇인지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번 조치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거죠. 정부가 건설사들한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제 안전도 실력이다. 안전관리 못하면 공사할 자격도 없다. 딱 이 선언인 거죠. 지금까지는 안전이 일종의 도덕적 의무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역량으로 평가하겠다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꺼내든 채찍이랑 당근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무섭다는 채찍부터 한번 짚어보죠. 기사 제목부터가 중대재해 3명 이상 나면 사실상 낙찰 배제인데, 이게 그냥 좀 겁주려는 수사가 아니라 정말로 가능한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아주 집요해요. 핵심은 최대 5점 감점이라는 숫자인데요. 기술형 입찰이나 종합심사 낙찰제 같은 대형 공사에서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다. 그러면 최대 5점이 깎이는 겁니다. 5점이요. 전체 100점 만점에 5점이면 물론 큰 점수긴 한데, 이게 정말 배제 수준까지 갈 정도인가요? 다른 항목에서 예를 들면 가격을 확 낮춘다든지 해서 만회할 방법은 없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개정안의 무서운 점입니다. 만회가 거의 불가능하게 설계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건설안전 항목의 배점 자체가 총 5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망자 3명이 나오면 그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를 그냥 다 잃고 0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 분야 5점 만점에 5점 감점을 받아서 그냥 0점이 된다. 그야말로 안전 역량 없음이라는 낙인을 그냥 찍어버리는 거네요. 거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종합심사 낙찰제 안에는 또 중대재해 감점 항목이 새로 생겨서 최대 3점을 추가로 더 깎을 수 있어요. 추가로요? 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엔 PQ 심사에서 5점 다 잃고 본 심사에서 또 3점을 더 잃는 거죠. 마이너스 점수까지 가능한 구조인 겁니다. 아시겠지만 수많은 기업들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경쟁하는데 이 정도 감점은 그냥 이번 입찰은 포기하세요 이 통보나 마찬가지죠. 와, 이건 그냥 벌점 몇 점 주는 수준이 아니네요. 아예 시스템적으로 이 기업은 안 된다고 문을 닫아버리는 설계군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단순히 점수만 바꾼 게 아니라 평가체계 자체를 뜯어 고쳤다는 내용이 나와요. 신인도 평가를 일반 신인도랑 건설안전 신인도로 분리했다고요. 이건 또 무슨 뜻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안전 문제가 하도급법 위반이나 공정거래 관행 같은 다른 항목들하고 같이 신인도라는 큰 바구니에 담겨 있었어요. 한데 묶여 있었군요. 네. 그래서 다른 항목에서 잘하면 안전 문제가 어느 정도 희석될 여지가 있었던 거죠. 일종의 물타기가 가능했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건설안전이라는 독립된 평가 영역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항목 하나 분리한 게 아니라 안전을 다른 어떤 가치와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올렸다는 선언인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PQ 심사나 종합심사 낙찰제에서 이 건설안전 항목을 기존의 사회적 책임 영역에서 공사 수행 능력 영역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사회적 책임에서 공사 수행 능력으로 옮겼다. 이건 그냥 카테고리 이동이 아니잖아요. 철학 자체가 바뀐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사회적 책임은 말 그대로 하면 좋은 것, 기업 평판에 관련된 거잖아요. 하지만 공사 수행 능력은 이 기업이 다리를 짓고 터널을 팔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기업의 본질적인 역량 평가거든요. 즉, 안전하지 않은 기업은 기술력이 없거나 재무 상태가 나쁜 기업하고 똑같이 아예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기업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시각의 대전환인 거죠. 와, 이건 진짜 강력하네요.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실력이다라는 말을 그냥 제대로 못을 박아버린 거군요. 자, 이렇게 무서운 채찍이 있다면 당연히 당근도 있겠죠. 이 정책의 당근은 뭔가요? 물론이죠. 아주 영리한 당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직접적인 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보통 KOSH-MS나 ISO 4501 인증이라고 하죠. 이걸 받은 업체에겐 모든 입찰에서 1점 가점을 주는 겁니다. 잠깐만요. KOSH 인증 같은 건 웬만한 대기업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건 뭐 변별력 없는 기본 점수가 되고 오히려 이걸 따기 힘든 중소기업한테는 또 다른 장벽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정부의 진짜 의도는 그 1점 가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영리한 당근은 바로 중소건설사를 위한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에 숨어 있어요. 안전규제를 강화하면 당연히 비용이 늘 텐데 중소기업이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게 안전장치를 만든 거죠. 아, 규제 강화의 부작용을 미리 막겠다는 거군요. 어떤 방식이에요?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첫째는 적격 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 최저가 기준, 그러니까 낙찰 하한율을 전 구간에서 2%포인트 올렸습니다. 낙찰 하한율을요?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100억짜리 공사에 85억 밑으로 쓰면 무조건 탈락했다. 그러면 이제는 87억 밑으로 쓰면 탈락하게 되는 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너무 낮은 가격에 억지로 공사를 따내지 않도록 정부가 일종의 최저선 같은 가이드라인을 올려준 거네요. 맞습니다. 과도한 저가 출혈 경쟁을 막아서 최소한의 이윤이랑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게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야 안전에 투자할 돈도 생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장치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특히 10억 원 미만 소액공사에 대한 조치인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같은 항목들을 아예 가격평가에서 빼버립니다. 가격 평가에서 제외한다고요? 자료 보니까 이 항목들이 전체 공사비의 거의 6, 7%라는데요. 그럼 거의 3분의 2를 빼고 나머지 3분의 1만으로 가격 경쟁을 하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왜 영리하냐면 국민연금이나 안전관리비 같은 건 어차피 법으로 정해져서 기업이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고정비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격 경쟁에 포함시키면 기업들은 다른 부분을 무리하게 쥐어짜서라도 전체 입찰가를 낮추려고 하게 되죠. 결국 인건비를 줄이거나 싼 자재를 쓰거나 하는 식으로요. 아, 알겠습니다. 어차피 줄일 수도 없는 고정 비용은 경쟁판에서 아예 치워버려서 기업들이 순수하게 기술력이나 공사 효율성 같은 진짜 실력으로만 경쟁하게 만든다. 안전관리비를 깎아서 가격을 맞추려는 꼼수를 원천적으로 막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법정 비용 걱정 없이 자기들의 진짜 역량으로 대기업하고도 한번 겨뤄볼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준 셈이죠. 중소기업의 재무 건전성도 보호하고 동시에 현장의 안전투자 여력도 확보해주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아주 세심한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채찍에 중소기업을 위한 영리한 당근까지. 듣기에는 정말 완벽한 계획 같은데요. 근데 보통 이런 정책에는 항상 하지만이라는 단서가 붙잖아요. 이 완벽해 보이는 설계도에 자료가 지적하는 허점은 뭔가요? 네, 지금부터가 이 제도의 진짜 속살을 들여다보는 부분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한계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법이 과거의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법의 일반 원칙상 당연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아쉽네요. 그럼 이 제도가 시행되기 바로 직전에 큰 사고를 낸 기업들은 이번 제재를 그냥 깨끗하게 피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개정안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망사고부터 적용되거든요. 기사에 언급된 포스코 ENC나 HJ중공업처럼 공교롭게도 시행 직전에 큰 사고가 있었던 기업들은 이번 감점 폭탄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점이 1년마다 리셋된다는 점도 좀 의외입니다. 사망사고에 대한 페널티 치고는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1년만 지나면 다시 깨끗한 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사망자만 반영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감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원히 퇴출시키기보다는 기업에게 개선의 기여를 주려는 취지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동시에 대기업 법무팀에게는 1년만 어떻게든 버티면 된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를 주는 셈이라 제도의 실효성을 깎아먹는 허점이 될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죠. 일종의 현실적인 타협점일 수 있는데 그 타협이 제도의 힘을 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이 제도가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거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던데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죠? 감점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바로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건가요? 바로 이 부분이 이 제도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감점을 적용하려면 해당 중대재해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이 법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즉,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와야 하는 거죠. 아니,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럼 정부가 사고 나면 퇴출이라고 아무리 홍보해도 실제로는 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몇 년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적 다툼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자료에서 예시로 든 2022년 1월 삼표산업 사고를 보세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이라서 온 국민 관심이 쏠렸는데 아직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2년이 넘도록 아직 1심이라고요? 그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상상도 안 가네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만약 오늘 어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두죠. 경찰, 노동청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1심, 2심,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지겠죠.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유죄가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조달청이 입찰해서 감점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제도를 시행해도 당장 현장에서는 아무런 페널티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운전면허 벌점처럼 바로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몇 년 뒤에나 날아오는 고지서 같은 거군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마치 과속하는 운전자한테 당신이 낸 과속벌금은 3년 뒤에 재판 끝나면 부과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해요. 과연 그 운전자가 지금 당장 속도를 줄일까요? 제도의 즉각적인 효과에 엄청난 시간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이게 이 제도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 역량 없는 기업은 퇴출이라는 아주 강력한 채찍을 꺼내 들었습니다. 단순히 벌점을 넘어 평가 시스템 자체를 바꿔서 안전을 기업의 핵심 역량으로 만들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네요. 네, 동시에 그 채찍이 중소기업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주는 아주 세심하고 영리한 당근도 함께 제시했고요. 규제와 보호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계획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도가 과거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고 감점 효과가 1년이라는 단기에 그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로 실제 감점이 적용되기까지 법적 확정이라는 수년이 걸릴지 모르는 긴 터널을 지나야 한다는 점이었죠. 네,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 사법 시스템의 속도라는 현실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분명 의미 있는 첫걸음이고 장기적으로는 건설업계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 효과를 보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호흡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실제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도는 결국 입찰이라는 결과를 총재해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사후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기업이 공사를 따내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을 주는 거죠. 하지만 그 효과는 법원의 속도라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것 외에 지금 당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과정 그 자체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더 빠르고 직접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